한때 은과 같은 가격으로 평가될 만큼 놀라운 식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실피움은 식물학적 경이로움이었으며 단 한 번의 복용으로 임신을 예방하고 가장 완고한 감염을 치료하며 평범한 고기, 조각을 신에게 어울리는 요리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너무나 필수적인 식물이었기에 제국의 화폐에 그 모습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후 네로 황제가 왕좌에 올랐을 때 이 식물은 미스터리하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에 의한 멸종의 첫 번째 기록된 사례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수요가 많아 말 그대로 멸종될 때까지 소비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실피움은 데플리니우스 필리니와 터프라스토스 테오프라스투스의 문헌에만 남아있는 공허한 이름이자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튀르키예의 산맥에서 한 과학자가 이 식물의 역사를 다시 쓰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피움의 신비한 힘, 기적적인 재발견, 그리고 로마인들이 금보다 더 높이 평가했던 이 식물로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피움의 이야기는 오늘날 리비아의 북아프리카 해안선 125마일에 걸쳐 있는 키레네, 사이린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산토리니로 알려진 테라테라, 섬에서 온 그리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기원전 7세기에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이곳은 주변 사막이 메말라가는 동안에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고지대 대초원으로 독특한 생태적 거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실피움이 자라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었습니다. 이 식물은 황금빛 꽃을 피우는 거대한 회향 세페넬이었지만 그 생리학적 특성은 고대 농업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훗날의 로마인들은 뛰어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피움을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 본토로 이식하려 했지만 식물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탈리아의 정원에서 재배하려고 시도했지만 시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자라기를 거부하는 리비아 토양의 야생적이고 고집스러운 생명체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희소성이 극대화된 최고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키레네의 왕들은 일찍이 자신들이 지질학적 금광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국가 독점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왕실이 수확, 가공, 유통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창출한 부는 너무나 막대하여 키레네는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꽃병인 아르케실라스 컵, 에이케실라트 캅틴토에는 왕이 직접 실피움 수지에 무게를 달고 포장하는 것을 감독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합병할 무렵 실피움은 고급 향신료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 이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마 국가가 장악했을 때 이 식물은 더 이상 부쉘 단위로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온스 단위로 무게를 달았고 수지는 금 보유고와 함께 제국 국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실피움은 무한한 용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용도 중 하나가 전형적인 하트 기호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하트 기호가 인간의 장기를 나타낸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장은 그 양식화된 곡선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부 역사가들과 고고식물학자들은 이 기호가 우리의 내부 장기보다 실피움 씨앗의 모양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실피움의 주요 용도 중 하나가 생식 주권, reproductive sovereignty를 위한 도구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최고의 부인과 의사인 에페소스의 소라누스 of Ephesus는 이를 강력한 사후 피임 약초로 묘사했습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수지를 복용하면 착상을 방지하거나 자궁 내막의 탈락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이 종종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세상에서 그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수요가 매우 높은 피임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하트 모양의 씨앗이 사랑, 친밀감, 성적 자유의 보편적인 아이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키레네 동전에는 식물을 가리키는 여성 옆에 하트 모양의 씨앗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식물은 거의 2000년 후 피임약이 발명될 때까지 필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류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실피움은 단순한 피임약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질병과 감염에 대한 기적의 치료제이자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를 해열제와 탈장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간질, 호흡기 감염, 심지어 대머리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항염증제이자 항균제였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로마 고급 요리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푹 삶은 고기와 섬세한 해산물 위에 수지를 갈아 넣어 마늘 향이 나는 향긋한 풍미를 더했는데 이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향신료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실피움은 완벽한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식량이자 약이었고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식물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로마 공화국이 키레나이카, 시레나이차를 장악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 왕들의 지속 가능한 관리 수확을 푸블리차니의 약탈적인 탐욕으로 대체했습니다. 푸블리카니는 이 지역의 세금과 자원을 징수할 권리를 얻기 위해 로마 국가에 선불금을 지불한 민간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푸블리카니는 종이나 사람들의 장기적인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행해야 할 계약과 극대화해야 할 이익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남획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실피움은 천천히 성숙하는 뿌리 줄기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빠른 이익을 위해 뿌리를 파내는 것은 식물이 다시는 자랄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일격은 아마도 삽이 아니라 양에게서 왔을 것입니다. 로마의 미식가들은 실피움을 뜯어먹은 양의 고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미리 양념을 한 듯한 향긋한 품질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로마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렸습니다. 목장주들은 실피움이 자라는 보호된 초원으로 양떼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은 어린 줄기가 성숙하여 씨앗을 맺기도 전에 먹어치웠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중반 무렵 이 식물은 무분별하게 채취되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데플리니우스는 자신의 생애 동안 키레나이카 전역에서 단 하나의 줄기만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뽑혀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마지막 곡물로서 네로 황제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멸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후 피임 약초는 사라졌고 하트 모양의 씨앗은 이제 잃어버린 기억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실피움은 아틀란티스나 젊음의 샘처럼 신화의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대부분의 식물학자들은 키레나이카의 독특한 미기후가 변했거나 이 식물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불임성 교잡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스탄불 대학교의 마흐무트 미스키 마이뭇 미트키
교수는 과학계에 충격파를 던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아에서 거의 1000마일 떨어진 튀르키예의 중부 타우루스 산맥을 탐험하던 중 그는 페룰라 드루데아나, 페페룰라 디루데아나로 알려진 희귀한 거대 회향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당근과의 또 다른 일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키가 그 특성을 매핑하기 시작하자 유령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태학적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페룰라 드루데아나는 터프라스토스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검은 껍질을 가진 두껍고 가지가 갈라진 뿌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속이 빈 줄기와 샐러리 같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주나기 opposite branching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페룰라 속에서는 극히 드문 특징이지만 고대 키렌의 동전에서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있었습니다. 미스키가 페룰라 드루데아나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는 식물학적 표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트 기호의 기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하트 모양이었고 종이처럼 얇았으며 바람에 의해 흩어졌습니다. 2500년 전 은화에 새겨진 아이콘의 거울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견은 식물의 화학적 성질에 있었습니다. 미스키는 수지에 대한 식물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식물의 고대 치유 명성을 입증하는 31가지 활성 화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항염증제로 작용하는 화합물인 라세르피틴, 레이서피틴에 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로 작용하는 강력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프라닌 타르푸라닌을 발견했는데 다시 말해 효과적인 피임약에 필요한 바로 그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에 대한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특히 신장암과 결장감에 대해 상당한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초자연적인 주장은 신화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복잡한 생화학에 대한 초기 관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발견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북아프리카 고유종인 식물이 어떻게 튀르키예의 산맥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과학계는 현재 그 대답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실시된 DNA 분석에 따르면 페룰라 드루데아나는 중앙아시아 식물 계통에 속하는 반면 북아프리카 품종은 다른 가지에 속합니다. 이는 그들이 같은 식물이라기보다는 먼 친척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스키 교수는 아나톨리아 생태형 아나톨리안 이코타입이라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장 귀중한 자원을 이식하는 데 집착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할 때마다 자신들의 문화의 씨앗을 가져갔습니다. 미스키는 페룰라 드루데아나의 튀르키예 개체군이 거의 전적으로 과거 고대 그리스 마을 유적지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고대 기업가들이 리비아에서의 임박한 멸종을 예견하고 타우루스 산맥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 식물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믿습니다. 전통적인 정원에서는 재배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야생에 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식물은 또한 왜 그렇게 길들이기 어려웠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장된 생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저온 충족 처리, 즉 cold stra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발화하기 전에 오랫동안 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로마인들이 재배하려고 시도했던 따뜻한 지중해 기후는 사실 이 식물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튀르키예 산맥의 춥고 높은 고도에서만 씨앗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론은 식물이 멸종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을 뿐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원에 심을 실피움 씨앗을 찾으러 가기 전에 이 재발견에는 냉엄한 현실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에서의 획기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국이나 향신료 시장에서도 이 고대 수지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식물은 생물학적 역설의 상태에 존재합니다. 발견되기는 했지만 네로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현재 개체 수가 너무 적고 국지적이어서 상업적 수확을 시도한다면 남아있는 소수의 살아있는 식물마저 거의 확실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조차도 현대 산업의 빠른 속도 요구를 거부합니다. 단일 식물이 성숙하는데 10년이 걸리며 그마저도 1회 결실성 모노카르핏 이어서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꽃을 피웁니다. 이러한 느린 수명 주기와 전통적인 농업 환경에서 자라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특성이 결합되어 현재로서는 식물계의 금이라 불리는 이 식물이 너무 희귀하고 연약하여 사고팔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장 실피움을 손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이 식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몇 가지 강력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우리가 인쇄하거나 주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1000파운드의 실피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국고의 모든 금으로도 한 번 사라진 식물을 다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팬데믹에 치료제나 농업 회복력의 비밀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종들을 매일 잃어가며 현대의 멸종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보다 단기적인 추출과 이익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같은 무게의 귀금속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피움의 이야기는 놀라운 식물이 잊혀진 산맥에서 2000년 동안 살아남아 예리한 눈과 고대 지혜에 대한 존중을 가진 과학자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트를 보게 되면 그것이 단지 감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인류에게 생식의 자유라는 선물을 준 식물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인해 거의 사라질 뻔했던 생화학적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로 실피움을 다시 찾았다면 우리에게는 로마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 즉 그것을 보호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스키 교수는 현재 아나톨리아에 남아있는 개체군이 남획되지 않도록 보존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식물이 성숙하는데 10년이 걸리며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원의 잡초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